10년 전 그녀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10년 후 마지막 진실이 드러났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7화 감춰진 진실과 마지막 인사. 철컥. 호텔 객실에 문 손잡이가 돌아갔다. 윤서는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문을 바라봤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 무슨 일이야? 대답할 틈도 없었다. 문이 열리기 직전 복도에서 거친 소리가 났다. 당신들이 직접 움직인 건 아니었잖아. 윤서를 감시해오던 남자의 목소리였다.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회수하라는 게 무슨 뜻이지? 명령만 수행하세요. 짧은 몸싸움이 벌어졌다. 윤서는 문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전화기에 두고 다급하게 말했다. 오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윤서야, 10년 전 내가 왜 사라졌는지 말할게. 그 말과 함께 윤서가 그동안 감춰왔던 밤이 되살아났다. 10년 전 윤서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하지만 그곳에 아버지는 없었다. 낯선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윤서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민우였다. 강민우를 데려와. 윤서는 사진을 내려다봤다. 왜요? 네가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윤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갑자기 자금난에 빠진 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들의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채업자 뒤에는 훨씬 큰 조직이 있었다. 불법 자금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여러 사람과 회사가 이용되고 있었다. 윤서의 아버지는 그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됐다. 그들은 아버지만 감시한 것이 아니었다. 윤서도 지켜봤다. 그리고 윤서가 가장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냈다. 강민우.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윤서가 민우에게 가는 것이었다. 윤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아버지가 남긴 단서가 민우에게 넘어가면 자신들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그래서 민우와 윤서를 떼어놓으려 했다. 그날 남자가 말했다. 오늘부터 강민우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강민우가 온전히 살기 원한다면.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남자는 사진 한 장을 더 꺼냈다. 이번에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윤서의 아버지였다. 윤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아빠 어디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윤서는 그날 처음 알았다. 아버지에게 벌어진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죽은 채 발견됐다. 사고로 처리됐다. 하지만 사고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살해당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사라지자 사채업자도 무너졌다. 거래처가 끊겼고 빚만 남았다. 결국 회사는 파산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윤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채무 문제처럼 꾸몄다. 윤서까지 사라지면 사건은
완전히 묻힐 수 있었다. 남자가 윤서에게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강민우를 아버지처럼 만들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만나지 마. 윤서는 이를 악물었다. 민우는 아무것도 몰라요. 남자가 대답했다. 그럼 네가 대신 사라져. 그날 윤서는 선택했다. 민우에게 가는 대신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윤서는 도시를 떠났다. 휴대전화를 버렸고 이름도 숨겼다. 무료 진료소를 이용했고 숙박비는 현금으로 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다. 멀리서라도 민우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다. 몇 번이나 돌아가려 했다. 그럴 때마다 사진이 도착했다. 직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민우, 길을 걷는 민우, 집으로 돌아가는 민우. 경고는 언제나 같았다. 우리는 보고 있다. 윤서가 민우를 만나는 순간 조직의 비리가 다시 드러날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민우 역시 윤서의 아버지처럼 제거될 수 있었다. 그래서 윤서는 돌아가지 못했다. 10년 동안. 현재 전화기 너머의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서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오빠를 버린 게 아니야. 민우의 눈이 붉어졌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하는 순간 오빠도 알게 되니까. 그래도 말했어야지. 우리 아빠가 살해당했어. 민우가 말을 멈췄다. 그 사람들 비리를 밝히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던 거야. 회사도 그 뒤에 망했고.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까지 그렇게 되는 게 무서웠어. 민우는 이제야 10년 전 윤서의 선택을 이해했다. 그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때 복도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씨. 감시자였다. 나오세요. 윤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을 데려가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도 속았습니다. 감시자는 자신이 받은 검은 파일과 명령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가 맡은 일은 윤서를 찾고 감시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박상철이 사라지고 파일에 처음 보는 명령이 추가됐다. 접촉 확인, 회수 준비. 그제야 자신도 사건의 일부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시자는 박상철이 있는 장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명령을 거부했다. 경찰이 움직였다. 박상철은 외곽의 빈 건물에서 발견됐다. 살아있었다. 감시자가 넘긴 검은 파일과 최병석이 보관했던 녹음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지워졌던 경찰 기록도 다시 조사됐다. 10년 전 사건을 덮으라는 지시를 내렸던 사람들까지 수사가 확대됐다. 윤서 아버지의 죽음 역시 재수사에 들어갔다. 사고로 끝났던 죽음이 살인사건으로 되돌아왔다. 1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비로소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수는 윤서를 찾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수였다.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건 있어요. 윤서가 지수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지수는 그대로 돌아섰다. 윤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윤서는 민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해야 할 말을 모두 적었지만 직접 건네지는 못했다. 민우에게는 이미 자신이 없던 10년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또다시 그의 인생이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윤서는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민우를 살리려면 내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 민우는 편지를 읽자마자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민우가 찾아간 곳은 바닷가였다. 두 사람이 처음 마음을 확인했었던 곳. 그리고 그곳에 윤서가 있었다. 민우는 윤서 앞에 멈춰 섰다. 또 도망가려고?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10년 전에는 네가 선택했잖아. 민우가 한 걸음 다가갔다. 이번에는 나도 선택하게 해줘.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는 살아야 돼. 너 없이 사는 게 사는 건 줄 알아?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살아. 민우가 윤서를 끌어안았다. 10년 만이었다. 윤서도 더는 밀어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민우를 다시 만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몇 년 후 민우는 다시 바닷가를 찾았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윤서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다. 민우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난 돌아온 게 아니야.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야. 그리고 그 아래, 그러니까 행복해야 해. 민우는 편지를 접었다. 멀리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10년 동안 그는 윤서를 기다렸다. 윤서는 10년 동안 그를 지키기 위해 돌아오지 못했다. 두 사람에게 너무 늦게 찾아온 진실이었다. 하지만 이제 민우는 더 이상 그날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바람이 지나갔다. 민우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걸어갔다. 결혼식 전날 사라진 여자 완결. 지금까지 결혼식 전날 사라진 여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